저는 마지막 장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범위는 아이템 58부터 아이템 60이고, 먼저 아이템 80은 모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기 부분인데요. 이 모던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최신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ES 2015 아니면 ES6인가? 그 버전 이후부터를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ECMA 스크립트 모듈과 ES2015 클래스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 아이템 58에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팁들을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ECMA 스크립트 모듈 사용하기 부분인데, 이 ES 2015 이전, 그러니까 모던 자바스크립트 이전 코드는 개별 모듈로 분할을 하는 표준 방법이 없었지만, 현재 모던 자바스크립트는 개별 모듈로 분할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ES 2015부터는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사용하는 ECMA 스크립트 모듈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의 대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단일 파일이거나 비표준 모듈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면 이 ES 모듈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 모듈 시스템은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잘 동작을 하고 모듈 단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원활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프로토타입 대신 클래스 사용하기 부분인데,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모델을 사용을 했지만,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부터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는 클래스 기반 모델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하는 코드에서 단순한 객체를 다룰 때는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면 클래스로 바꾸는 것이 코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 대신 렛이나 컨스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스코프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함수 스코프를 가지는 바와는 달리 렛이나 컨스트는 블록 스코프 규칙을 가지기 때문에 스코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첩 함수를 예시로 보면은 이 첫 번째 예시는 f라는 함수와 바라는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가 만약에 바로 정의가 선언이 된 경우에는 호이스팅에 의해서 이 f라는 함수 내부에서는 어디서든 이 바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어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으면은 호이스팅의 실행 순서를 직관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은 호이스팅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바 함수를 바로 호출을 하였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대신 for of 또는 배열 메서드를 사용하기 부분인데, 기존의 for of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for of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코드가 짧고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덱스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for of 루프가 아니라 for each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함수 표현식보다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자라는 부분인데요. this 키워드가 일반적인 변수들과 다른 스코프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 표현식보다 화살표 함수를 사용했을 때 항상 상위 스코프의 this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표현식인 코드에서는 this를 참조를 해보면 f가 나오지만 for each를 돌렸을 때 for each 내부에서는 this를 참조를 하면 strict 모드에서는 undefined가 뜨고 non-strict 모드에서는 window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 내에서 this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게 되면은 언제나 for each 내부에서도 항상 this를 참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단축 객체 표현과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기 부분인데요. 단축 객체 표현으로 변수와 객체 속성의 이름이 같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 객체 속성 함수를 축약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매개 변수의 기본값 사용하기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모든 매개 변수는 선택적이고, 만약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넘겨준다면 undefined로 간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만약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
처럼 베이스는 이것 또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부터는 매개 변수에 직접적으로 기본값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이 코드처럼 매개 변수에 직접 값을 넣어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본값을 기반으로 타입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는 굳이 타입 구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저수준 프로미스나 콜백 대신에 어싱크나 어웨이트를 사용하기 부분인데요.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사용하면 콜백 지옥과 같은 걸 피할 수 있어서 코드가 간결해지고 버그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비동기 코드도 타입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타입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관 배열의 객체 대신 맵과 셋 사용하기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객체의 인덱스 시그니처는 편리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코드로 설명을 하면 이 카운트 워드라고 문자열 내에 단어 개수를 세는 함수가 있을 때 다른 오브젝트나 해부 이런 건 다 정상적으로 가지만 이 컨스트럭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다른 값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컨스트럭터의 초기값이 undefined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object.prototype에 있는 생성자 함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객체의 인덱스 시그니처에 원치 않는 값이 들어갈 수 있고 타입도 스트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맵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맵을 사용해서 코드를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값처럼 컨스트럭터의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입스크립트에 유즈 스트릭트를 넣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 EX6에서부터 유즈 스트릭트를 넣으면 엄격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에서 수행이 되는 안전성 검사가 원격 모드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 유즈 스트릭트가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 59 타입스크립트 도입하기 전에 ts체크와 js도cs로 시험해보기 부분인데요. 이 ts체크 지시자를 사용을 하면 타입스크립트 전환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리 시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코드가 다 자바스크립트로 짜여 있는 걸 한 번에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면 수많은 에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ts체크 지시자를 사용해서 미리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s체크 지시자는 아주 느슨한 수준으로 타입 체크를 수행하는데 얼만큼 느슨하냐면 이 암시적 any를 사용하지 않는 설정 옵션이 noimplicit any 설정을 해제한 것보다도 헐거운 체크를 수행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모든 타입이 any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느슨한 수준으로 타입 체크를 수행하는 거라서 아주 의존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체크 지시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하기 부분인데요. 만약에 ts체크 지시자를 사용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임에도 불구하고 타입 체크가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 코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만약에 이 코드에다가 스트링인 값에다가 2를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타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임에도 불구하고 타입 체크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체크 지시자를 사용하면 간단한 타입 오류 외에도 아래 예시와 같은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언되지 않은 지역 변수입니다. 만약에 user.firstname이라는 값을 참조하려고 할 때 이 user라는 값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변수라면 이 변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별도의 타입 선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types.d.ts라는 파일에다가 user라는 값을 타입을 넣어주면은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types.d.ts라는 선언 파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리플 슬래시 참조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임포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라이브러리 부분인데요. 만약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jQuery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타입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ts체크 지시자를 사용하면 jQuery를 사용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ts체크를 할 때는 첫 번째 오류에서는 그냥 간단히 이 기호 이름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만 뜨는데 만약에 jQuery 타입 선언을 아래와 같은 명령으로 타입 선언을 설치하게 되면 jQuery의 사양 정보를 참조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jQuery HTML 엘리먼트 형식에 이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없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오류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돔 문제인데요.
도움 엘리먼트 관련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타입 단원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age라는 엘리먼트가 확실히 인풋 엘리먼트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타입 단원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입 단원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JS doc스를 사용해서 타입 단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S doc스로 이 타입은 HTML 인풋 엘리먼트다 라고 사용을 해주면은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TS 체크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던 JS doc스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부정확한 JS doc스입니다.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이미 JS docs 스타일의 주석을 사용 중이었다면 이 TS 체크 지시자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석의 타입 체크가 동작되고 수많은 에러를 개발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설명을 하면은 이 getSize라는 함수에서는 두 가지 타입 에러가 뜨는데 먼저 첫 번째 오류는 돔 타입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여기서는 파람스에 노드라고 타입을 적어줬는데 실제로 이 get bounding 클라이언트 리스트? 뭐라고 말하죠? 렉트는 노드가 아니라 엘리먼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람 태그를 노드에서 엘리먼트로 수정을 해주면 이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리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여기서는 리턴을 넘버와 위드스와 헤이트를 넘버로 지정을 해 주었지만 실제로 반환되는 타입은 any이기 때문에 리턴 태그에 명시된 타입과 실제 반환 타입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리턴 태그의 타입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도 TS 체크와 JS doc스 주석이라면 TS와 비슷한 경험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TS 체크를 통해서 만들면은 주석이 코드 분량을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어렵고 이 로직을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 TS 체크와 JS doc스를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allow.js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같이 사용하기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한꺼번에 타입스크립트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동시에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핵심은 이 allow.js 컴파일러 옵션에 있습니다. 이 allow.js 컴파일러 옵션이라는 것은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가 공존하는 방법의 핵심으로 이 타입스크립트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로 임포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입 체크와는 관련이 없고 기존 빌드 과정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allow.js 옵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번들러의 타입스크립트가 통합이 되어 있거나 플러그인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면 allow.js를 간단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줘서 브로설피를 사용해서 컴파일러 사용해서 플러그인으로 추가를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닛 테스트 도구에서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 유닛 테스트 도구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스트를 사용할 때는 TS 제스트를 설치를 하고 이 제스트 config.js에 전달할 타입스크립트 소스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 없이 직접 구성을 했다면 outdir 옵션을 사용하기 부분인데요. 프레임워크 없이 만약에 빌드 체인을 직접 구성을 했다면 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 outdir 옵션을 사용하는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outdir 옵션을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가 outdir에 지정된 디렉터리의 소스 디렉터리와 비슷한 구조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outdir로 지정된 디렉터리를 대상으로 기존 빌드 체인을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만약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allow.js 컴파일러 옵션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테스트와 빌드 체인에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